안녕하세요. 김윤갑의 경제부동산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무주택자 큰일 터졌습니다. 7월 말 임대차 3법발 전세 대란이 본격화하면서 집값이 다시 급등하는 것 아니냐 하는 우려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나친 물가 급등이 오히려 집값 방패막이가 되고 있는 상황이며 입주 물량 부족과 분양 물량 지연이 부동산 매수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미국은 물가가 8.8%로 41년 만에 최대 폭등을 가져오면서 기준금리 0.75% 인상 자이언트 스텝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여름에 집값이 또 오를까요? 유료상담은 010-3999-8808 전화 주십시오. 자, 무주택자 큰일 터졌다. 전세대란 집값 발칵 뒤집혔다. 지금 다주택자들이 아파트 여러 개를 갖고 있네요. 자, 정말 자기의 살을 깎는 심정으로 지금 아파트를 팔아 제끼고 있습니다. 먼저 집값 8월 뒤면 전세 대란으로 다시 또 집값이 올라갈까요? 자, 먼저 8월 뒤면 또 뛴다. 전세 대란 후 급등. 전세 대란 2020년 7월 말에 임대차 3법 약 최대 전세값이 50% 급등하는 사고가 터졌었죠. 그러면서 20년 이후에 집값이 무진장이 뛰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과거 정부에서 잘못했다는 게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아파트 임대주택 사업 활성화를 하는 바람에 무지막지하게 집값이 뛰었고, 두 번째는 의도한 바는 아니지만 임대차 3법 이게 발효되면서 집값이 무진장이 뛴 거죠. 자, 이번에도 다시 또 이게 계약갱신 할 때 문제가 되는 거 아니냐. 전세 대란이 발생, 전세금 부담, 다시 또 전세금이 폭등하게 되면 내 집 마련을 할 가능성이 높겠죠. 다주택자 종부세 6월 1일 날 끝났잖아요. 이제 굳이 다주택자도 막 서두르려고 안 하는 사람들이 나올 수 있어요. 매물이 지금 그렇게 팍팍 늘어나지 않는 것 같아요. 입주 부족, 두 번째, 입주 물량이 급감합니다. 서울 하반기 무려 39.8%로 입주 물량이 당장은 감소하고 있어요. 분양 물량도 문제가 됐어요. 정상적 궤도라면 많이 해야 하는데, 자, 서울 같은 경우 상반기 예정된 것보다 무려 80%나 감소했어요. 물론 여러 가지 다툼도 있었지만 특히 분양가 상한제를 기다리느라고 늦추는 거예요. 지금 세상에 80% 서울 분양이 급감됐다는 건 심각하잖아요. 결국은 분양가 상승, 자재값이라든가 또는 후분양이라든가 분양 연기를 통해서 분양가 상한제 완화를 하는, 그걸 기대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입주 부족. 마지막으로 여름에 또 폭등했죠. 2015년부터 2021년 여름만 되면 7회 연속 올라가는 기현상이 벌어졌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22년 8회 연속 집값 상승. 근데 현재까지는 지금 미미해요. 원래 6월달에 막 올라가야 하는데 약간은 미미하죠. 자, 거래 급감, 가격이 조금 조정되고 다시 또 거래가 급등하면서 가격이 폭등하는 게 무려 7년까지 반복됐었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될 것이냐. 이 세 가지가 문제입니다. 지금 오르거나 버티는 곳이 제일 위험하다. 이거 꼭 기억하세요. 많은 분들이 주식도 그렇고 부동산도 그래요. 자, 엄청난 매머드급 호재가 아닌 이상은요, 잘 들으세요. 자, 다른 거 떨어지는데 내 것이 안 떨어져? 그럼 빨리 팔아야 할 타이밍인 거예요. 상황 보면서. 왜냐? 결국은 다른 것들은 찔끔찔끔 떨어지는데 내 거는 버티다가 한 방에 무너지는 거예요. 이 버틸 때 특히 일반인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부동산 같은 경우 여기 어떤 호재들이 있다. 그때까지 계속 뛴다. 3년 후에 GTX 들어오니까 더 뛴다. 재개발력이 있어서 절대 빠질 일이 없다. 절대가 어디 있습니까? 버텼기 때문에, 더 뛰었기 때문에 더 많이 폭락하는 거예요. 자, 분명히 말했어요. 버티는 곳이 제일 위험하다고. 지금 버티는 곳이 어딜까요? 종합적으로 볼까요? 자, 먼저 서울 부동산 40% 고평가 부동산 버블 터질까? 다른 나라에 비해서 최소 40%는 더 비싸다 이거죠. 지역별로 가격이 높고 많이 뛴 곳들이 위험해요. 지금 가격이 높고 많이 뛴 곳이 어디입니까? 강남, 용산, 서울. 자, 2021년 이후부터 지금까지 뒤늦게 뛴 곳들도 문제가 돼요. 특히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이 도 단위들 도시 또는 군 단위 도시 이런 거 있죠. 강원도, 제주도. 이게 조그마한 도시들이 많이 뛰었어요. 2년 하락하면 40% 떨어질 것 같고 3년 하락하면 50% 이상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역별로 볼까요? 먼저 서울부터. 서울은 강남, 서초, 용산 여기가 지금까지도 버티고 있는데
최근 거품 폭등한 곳. 다시 강남 서초는 이제 하락 전환됐지만 용산은 조금 버티고 있죠. 이곳이 제일 위험하다고요. 어떻게 40억짜리가 한 방에 65억으로 가요. 이런 건 잡았다가는 나중에 박살날 수가 있겠죠. 두 번째, 수도권에서 어디가 지금 거품이 심하냐. 일기 신도시, 분당이라든가 일산, 평촌 이런 데 보지도 마세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 곳들 이미 오버페이스예요. 이기 신도시는 그전에 새 아파트로서 너무 많이 뛰었는데 요즘 막 빠지고 있죠. 아무튼 1기, 2기 신도시가 경기도를 대표하는 곳이니까 조심하세요. 너무 많이 뛰었어요. 지방불래요? 중소도시 모든 아파트. 지금 중소도시에서 안 뛴 건 괜찮아. 안 뛴 것들 그렇다고 잡으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안 뛴 것들은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안 뛰었겠죠. 근데 많이 뛴 것들이 있어요. 막 8천만 원짜리가 2억이 뛴다든가 이런 것들 위험한 거예요. 그리고 광역시는 많이 뛴 아파트, 급등한 아파트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유형별로 보면 재건축, 기대축, 주로 재건축, 오래된 아파트들이 지금 막 뛰고 있는데 규제 완화 기대감 때문에 그래요. 폭등 후에 지금 안 떨어지고 버티고 있는 곳들 많죠. 이거 제일 안 좋다고 했어요. 버티는 게. 두 번째, 재개발도 똑같아요. 재개발 이슈로 프리미엄이 엄청 붙은 곳들 폭등 후에 버티고 있어요. 또는 막연한 재개발인데도 그냥 뒤늦게 폭등을 해가지고 많이 뛰어가지고 가격은 떨어지지 않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지금 안 좋다고요. 버텼다는 것은 떨어진 게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수하게 되면 많이 폭락한다는 거예요. 차라리 떨어졌다면 그 떨어진 것만큼 다음에 떨어질 때 덜 떨어지겠죠. 자, 이제 GTX 신도시 때문에 많이 뛴 것들, 지나친 폭등으로 얘들은 신기하게 최근 폭락 중입니다. GTX 신도시 이런데. 물가 OECD 9.2%, 미국은 8.8%, 정말 엄청나네요. 자이언트 스텝이 터진대요. 여러분들 그냥 스몰 스텝은 0.25% 올라가는 거예요. 기준금리가. 근데 0.5가 올라가면 빅 스텝이라고 하죠. 그런데 0.75 올라가면 자이언트 스텝. 자, 미 6월달 물가 9% 이번에는 8.8이 아니라 9% 육박할 것. 육박이 아니라 넘길 수도 있겠는데요. 지금 8.8이니. 자, 7월 자이언트 스텝 가능성 50%라고 합니다. 이번에 자, 금리 인상 하게 되면 6월달 올해 이번 달에는 아마 그렇게 안 할 것 같고 다음 달에 5, 6, 7 빅스텝은 기본일 것 같고 자이언트 스텝 가능성도 50%라고 말하고 있죠. 자, 물가 금리 볼까요? OECD 38개 회원국들의 4월 평균 물가가 무려 놀라지 마세요. 선진국이라고 하는 이 OECD가 9.2%예요. 이거 34년 만에 최고입니다. 정말 망조 들었어요. 망조. 2월달 자 7.8, 3월달 8.8, 4월달 9.2까지 이렇게 매달 경신하고 있어요. 유가, 곡물 가격 이게 지속 상승하는 바람에 세계 경제가 위기에 빠진 거죠. 이번에 미국 볼까요? 5월 소비자 물가 8.6%, 41년 만에 최대. 무시무시하네요. 자, 이거 8.6이 뭡니까? 41년 만에 최대. 에너지, 식품, 유가 이런 것들이 견인을 한 거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 물가는. 기술적 경기 침체가 지금 따라오고 있어요. 물가가 너무 뛰니까 경기가 악화되고죠. 자, 그래서 0.75% 자이언트 스텝 대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부동산 주식 환율이 어떻게 바뀌느냐. 부동산 고금리로 거래 절벽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죠. 이제 사실 폭락했다기보다는 거래 절벽이 정확한 표현이고, 해외 같은 경우는 하락, 우리나라나 몇몇 나라는 하락 시작됐고 미국은 이제 본격적으로 매물이 낮아지면서 하락 준비 자세입니다. 자, 주식은 이미 많이 떨어졌어요. 미국과 세계 주가 계단식으로 폭락하고 있어요. 원달러 환율 1240에서 1340, 1300 초반까지 이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할 것 같아요. 달러 선다고 해서 크게 이점은 없겠네요. 고점 유지할 거다. 자, 이제 서울 아파트 하락 장단점 및 집값 전망. 서울 아파트 매수 심리가 또다시 5주 연속 안 좋아요. 먼저 집값이 하락하면 장점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한테? 자, 국가의 장점은 장기적으로 소비가 상승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왜? 집값 때문에 특히 무주택자들한테는 이 소비가 상당히 부담되는 거예요. 건전한 근로 정착, 땀 흘려서 일하는, 노력하는 이게 정착되니까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가 조성돼요. 불로소득이 사라지니까. 위험자산의 균형. 자, 위험자산은 주식, 가상화폐, 부동산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특히 부동산만 지나치게 폭등을 하다 보니까 바로 불균형이에요. 그래서 다른 투자, 즉 주식이나 이런 쪽으로 돈이 쏠릴 수도 있다. 정권 지지율이 올라갈 가능성이 커요. 왜? 무주택자들을 중심으로 아무래도 호응을 해주겠죠.
근데 단점도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소비가 위축될 수 있어요. 집값이 폭락하게 되면 집을 가진 사람들 중심으로 소비를 안 하게 돼요. 그동안에 막 차 사고 난리 났었잖아요. 집값 뛰니까. 그런 것들이 쑥 들어가요. 그렇지만 장기적으로는 소비에 도움이 됩니다. 국가 부채율이 급증. 자, 국가 부채라고 있잖아요. 이거 집값이 떨어지면 공시지가도 떨어지고 세금이 들거치다 보니까 국가 부채가 증가할 수가 있어요. 대외 신용도 하락. 집값이 자꾸 폭등락을 거듭하게 되면요, 그 나라 후진국으로 생각하고 다른 나라에서 뭐 좋아할 리가 없겠죠. 외자는 계속 빠져나갑니다. 유출. 경제는 불안하고요. 물가가 올라가고 막. 정권 지지율도 하락할 수가 있어요. 특히 집을 가진 사람들 중심으로 지지율이 떨어질 수가 있겠죠. 하락 요인 한번 볼까요? 자, 전체적으로 많습니다. 집값이 상승하느냐 하락하느냐. 하락 요인이 더 많아요. 금리 인상, 대출 규제, 가계부채, 집값 거품이 심각하고 거래가 급감하고 심리가 축소됐다. 특히 해외 집값 하락이 시작됐다는 게 가장 이게 키포인트예요. 다른 나라 집값이 계속 올라간다면 우리나라 집값만 떨어질 수 없잖아요. 그런데 다른 나라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위험한 거야. 상승 요인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적어요. 전월세 시장이 좀 불안하죠. 아까 말했듯이. 그 다음 분양이 자꾸 연기되는 게 좋은 현상이 아니야. 입주 물량도 현재는 부족해요. 새 정부 규제 완화. 새 정부가 또 규제를 당장 완화할 수도 있어요. 물가 급등. 그 다음에 유동자금이 지금 넘쳐난다. 특히 토지보상금. 자, 반드시 알아야 할 부동산 매매 판단 8가지 요소. 여러분들이 지금 매수를 할까 매도할까, 앞으로 몇 년 있다 매수할까 매도할까, 이걸 알기 위해서 크게는 8가지를 꼭 이거 공부해야죠. 이런 걸 공부해야지 뭐 쓸데없는 도서만 봐갖고 도움 되겠습니까? 이게 진짜지? 자, 가장 중요한 것부터 보겠습니다. 먼저 자본 조건을 판단해야 돼요. 본인이 자본금이 얼마고 연봉은 어떻고 대출이 얼마냐, 이거를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뉴스에 막 나오잖아요. 평균 가구당 얼마나 빚이 있고. 그럼 여러분들이 거기를 지나치게 넘어가면 안 되죠. 두 번째, 자기 자본을 파악했으면 청약도, 특공, 가점, 가능성이 얼마나 되느냐. 그 다음에 타이밍을 선정해야죠. 제일 중요하네요. 타이밍. 이것만큼 중요한 거 있나요? 지금은 타이밍이 아닙니다. 부동산 흐름, 가격, 집값이 좀 많이 빠질 때. 입지도 아주 중요하죠. 자, 서울이냐, 수도권이냐, 지방이냐, 이게 외곽이냐, 중심부냐, 꼭 판단하세요. 타이밍상 입지가 좋은 곳을 고르고. 자, 방법. 청약을 할 거냐, 매매를 할 거냐, 기타냐. 여러분들을 집값이 많이 빠지면 매매가 나올 수도 있어요. 오히려.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청약이 좀 낫죠. 그리고 부동산 선택. 아파트냐, 비아파트냐, 기타냐. 한번 말할 것도 없죠. 그냥 아파트 선택을 해야죠. 대단지 아파트. 발전성도 판단해야 돼요. 호재, 미래 입지가 어디가 좋냐. 이것도 하락할 때 호재가 있는 곳들은 또 뛰게 돼요. 투자성 판단. 실거주보다는 투자를 목적으로 해라. 즉 물건 자체도 중요해요. 물건 자체. 자, 서울, 경기도, 부산, 대구 아파트 시장 심리 지수를 보자고요. 이게 2008년 그리고 이제 8년부터 대략 한 이게 0이잖아요. 심리 0. 이 사이 2013년까지가 이렇게 서울이 이렇게 내려왔었어요. 그 다음에 이 위는 다 올라간 거잖아요. 이번에 진짜 많이 뛰었죠. 서울. 꾸준히. 그러다가 여기 처음으로 밑으로 내려왔네요. 동그라미 친 거 여기. 이제 이렇게 빠질 가능성이 있어요. 이렇게 밑으로. 알았어요? 그 다음에 경기도 한번 보실래요? 경기도는 좀 더 길죠. 이렇게 0 밑으로. 거의 이제 2019년인데 20년부터 뛴 거예요. 이렇게. 여기 보세요. 서울은 꾸준히 뛰었는데 경기도는 단번에. 그런데 지금 현재가 여기에요. 얘도 서울처럼 내려왔어요. 마이너스로. 이게 이제 또 올라가면 다행인데 확률적으로 예짱 날 가능성이 커요. 서울같이. 이렇게 밑으로 쭉 길 가능성. 그 다음에 부산 볼래요? 부산은 떨어졌다가 또 올라갔다, 떨어졌다가 올라갔다 했는데 이게 100주 연속 하락이었어요. 여기가. 그러다가 올라가다가 또 좀 마이너스로 내려왔죠. 이렇게. 얘도 역시 쭉 빠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제 서울하고 부산이 반대로 움직였었는데 이제는 같이 갈 가능성이 커요. 대구 볼래요? 대구도 계속 올라가다가 이렇게 쭉 빠졌었죠. 그러더니 이번에 폭등을 했다가 다시 쭉 여기까지 내려왔어요. 엄청 내려왔네요. 쭉 횡보할 가능성이 커요. 전반적으로 이 그래프를 보면 다 안 좋습니다. 자, 서울 구별 아파트값 누적 지수를 볼까요? 자, 이게 빨간색이 올라간 거고 회색이 보합이고 파란색이 뛴 건데 우선 딱 눈에 보기에 서초, 강남, 용산은 플러스고 대부분 지역은 다 마이너스입니다. 올해 들어와서. 여기 보시면 서초, 강남, 용산은 플러스예요. 올해 들어와서.
그리고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25개 구 중에서 3개 구만 올라갔고 나머지 구는 다 마이너스였다는 거예요. 특히 성북구는 어마어마하게 빠졌네요. 전반적으로 서울 평균이 마이너스 0.16. 전반적으로 올해 들어와서 집값이 계속 추락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예예요. 경매지표 매수의 지수 6월달 대비 작년 6월달 대비 지금 5월달 대략 한 1년 됐는데 119까지 갔던 게 자, 낙찰가율이 96으로 줄어들었고 자, 이번에 낙찰률을 봤더니 64.4%가 35로 확 줄었네요. 자, 매수의 지수도 45.0에서 39.3. 30점대에서 노는 것은 거의 폭락장이 바닥하고 맞먹는 그 매수 우위 지수예요. 이렇게 지금 추락하고 있죠. OECD 미국 물가 폭등 미 자이언트 스텝. 자, 우리나라 보시면 한국 작년에 한번 뛰었죠. 0.25에서 0.50. 스몰 스텝 0.75에서 1.0. 그 다음에 1.75까지 올라왔는데 미국 보실래요? 미국은 자 0.25에서 0.50에서 놀다가 한 번에 0.75에서 1.0. 만약에 자이언트 스텝을 밟아버리면 우리나라와 같아져요. 1.75. 0.75가 뛰어버리면 OECD 물가 9.2가 폭등했고요. 미 연준 금리도 0.75포인트 인상하겠다. 자, OECD 물가 상승률 보세요. 여기 보세요. 2%, 1%, 2%밖에 안 됐던 게 지금 9% 이거 말이 되나요? 자, 미국 소비자 물가. 예전에 80년대 이때 처음으로 8% 찍고 그 이후로 거의 41년 만에 8.6% 안 보이잖아요. 미국발 금융위기 때도 이렇게 안 뛰었어요. 진짜 심각하죠, 물가. 자, 이제 국제 유가가 이렇게 뛰다 보니 21.23달러가 자, 지금 두바이 기준으로 배럴당 118까지 뛰었으니 말다 했죠. 우리나라 휘발유 값도 1384리터당 2048까지 그냥 어마어마하게 뛰어버렸네요. 자, 아파트 전세가율 비율, 갭 투자할 때 전세가율 따지잖아요. 서울은 54%예요. 10억이면 매매가가 10억이면 전세가가 5억 4천이란 뜻이고 만약에 지방은 매매가가 10억이면 전세가가 6억 6천이에요. 자, 이렇게 전세가율이 점점 낮아졌던 것은 집값이 폭등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집값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전세가율이 올라가겠죠. 왜? 매매가하고 전세가가 붙으니까. 자, 주가지수 보세요. 심각하죠. 여기는 안 나오지만 3,300부터 내려온 거예요. 지금 이렇게. 그러다가 2,800에서 쭉 떨어져 가지고 와, 특히 코스피 지수 보세요. 지금 현재 거의 바닥이죠. 그리고 건설업도 거의 바닥. 근데 더 이상 떨어지진 않고 이제 여기서 왔다 갔다 하고 있네요. 지금 터키 화폐가 아주 폭락하는 바람에 1년 동안 73.5% 살인적이죠. 터키가 무슨 선진국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후진국이지. 자, 아르헨티나 58.8 이런 식으로 거의 엄청나게 1년 동안 계속 물가 상승률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2022년은 부동산이 상승장에서 하락장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이자 변곡점이기 때문에 급락하기보다는 거래 없이 장기간 약보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전세 대란, 입주 부족, 분양 지연 등이 잠깐 영향을 줄지언정 대세 하락의 큰 틀은 유지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